저도 그분의 가족입니다. 38년 결혼 생활. 성실한 공무원 남편. 갑작스러운 사고사.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여자와 아이.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이의 얼굴엔 분명 남편의 눈매가 있었다. 매달 100만 원. 8년간 숨겨진 계좌. 또 다른 가족. 저도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영정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영정 사진 속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야? 아이의 말에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박은숙 60이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여자와 아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3일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여보, 우산 챙겨가요. 은숙은 현관에서 남편에게 우산을 건넸다. 괜찮아. 차 타면 되는데 뭐. 남편 박재웅 65은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알았어. 저녁 늦을 거야. 회식 있어. 또요?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부장 승진 축하 회식이라잖아. 빠질 수가 없어.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온 모양이었다. 은숙은 남편의 표정을 봤다. 뭔가 다른 표정이었다. 여보, 응? 아, 그럼 다녀올게. 남편은 서둘러 문을 나섰다. 은숙은 창문으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걸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둔 남편. 요즘 유난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은숙은 의심하지 않았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11시.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며. 여보세요? 박재욱 씨 보호자십니까? 네. 근데 누구세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은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뭐라고요? 병원 응급실. 은숙은 달려갔다. 딸 민지와 아들 민수도 급히 왔다. 엄마, 민지야. 은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떨리는 손.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남편.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출혈이. 네. 은숙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간 은숙의 다리가 풀렸다. 민지가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아까만 해도 멀쩡했는데. 은숙은 남편을 만나러 갔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 하얗게 질린 얼굴. 여보. 은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일어나요. 농담하는 거죠?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은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38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은 몰랐다.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인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은숙은 멍하니 앉아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남편. 언제 찍은 사진이었던가. 작년 가족여행 때였다. 딸 민지가 찍어준 사진.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3일 동안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를 것 같았는데 계속 나왔다. 오후 3시쯤이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 은숙은 그 여자를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남편의 친척도 아니었고 직장 동료의 가족도 아닌 것 같았다.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섰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절을 했다. 깊은 절.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모르겠는데. 상주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자는 절을 마치고 일어났다. 그리고 은숙을 향해 걸어왔다. 은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은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여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자는 은숙 앞에 섰다.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은숙은 귀를 의심했다. 네, 저도 그분의 가족이에요. 여자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뭐라고? 가족? 무슨 소리야? 은숙은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 무슨 가족? 그때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이는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왜 사진 속에만 있어? 왜 안 나와? 그 말에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은숙은 아이를 봤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다. 아이의 눈, 아이의 코, 아이의 인매. 남편을 닮았다. 똑같이 닮았다. 이게 무슨... 은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딸 민지가 황급히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 누구예요? 은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여자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례위원이 당황해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기, 실례지만 부인과 무슨 관계신지. 저는... 여자가 말하려는 순간 은숙이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장례식장 밖 복도. 은숙, 딸 민지, 아들 민수,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다. 이름이 뭡니까? 은숙이 물었다. 김진아입니다. 김진아 씨, 남편과 어떤 사이죠?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누군지, 이 아이가 누군지 분명히 말하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냐고요?
그때 아이가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늘나라로 가? 그 말 한마디에 은숙은 숨이 멎었다. 아빠, 이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숙은 비틀거렸다. 민지가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가 제 남편이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은숙의 세계가 무너졌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믿었던 남편.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 안 돼. 은숙은 주저앉았다. 민지와 민수가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이게 꿈이겠지. 꿈.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이었다. 김진아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다. 진아 씨,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진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은숙은 멍하니 바라봤다. 왜 이런 일이?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딸과 아들이 옆에서 엄마를 위로했지만 은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 그리고 남편이 배신했다는 충격.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여보, 당신이 정말 그랬어요? 은숙은 영정사진 속 남편을 떠올렸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례식장 빈소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김진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 남편을 닮은 아이. 7년. 아이의 나이가 7살이라면 적어도 7년 전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7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옆방에서는 딸 민지와 아들 민수가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새벽 4시, 은숙은 일어나 빈소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갔다. 상주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은숙은 자판기 앞에 섰다. 커피를 뽑았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쥐고 있으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여보,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38년 결혼 생활. 은숙은 남편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정적인 남편.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남편에게는 다른 얼굴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여자를 만난 건. 은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7년 전, 2018년. 그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갑자기 떠올랐다. 아, 그때. 2018년 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때였다. 6개월간 단신부임을 했었다. 주말에만 집에 왔었다. 그때 만난 건가. 은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자신은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다. 혼자 지방에서 힘들 텐데 주말에라도 집에 와서 쉬라고 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나. 은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은숙은 로봇처럼 인사를 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네. 하지만 은숙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다. 김진아, 그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남편을 만났을까? 정말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까? 점심때쯤 민지가 은숙에게 다가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응? 민지는 엄마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민수도 함께 왔다. 엄마, 어제 그 여자, 진아라는 여자 말이에요. 응, 제가 알아봤어요. 누군지. 은숙은 민지를 똑바로 봤다. 뭐라고? 인터넷에 아빠 사고 기사가 났었잖아요. 거기 댓글에 누군가 이상한 댓글을 달았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진아 씨와 준혁이에게. 은숙은 그 댓글을 읽고 숨이 막혔다. 진아, 준혁. 아마 그 여자 이름이 진아고 아이 이름이 준혁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저도 조사해 봤어요. 김진아, 38세, 시에 살고 있어요. 직업은 카페 운영.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아빠 핸드폰 기록도 봤고요. 민수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꺼냈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것이었다. 전화 기록에 진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은숙은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통화 기록을 봤다. 정말로 진아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민지가 문자함을 열었다. 오빠, 오늘 준혁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올 수 있어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알았어요. 몸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은숙은 그 문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사랑해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뭐라고 답했을까? 은숙은 남편의 답장을 봤다. 나도. 곧 보자.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엄마. 민지가 엄마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지.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봐야 해. 더 알아야 해. 그 여자가 누군지, 아빠가 정말 뭘 한 건지. 엄마, 그만해요. 알면 알수록 더 아플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해.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누구였는지 알 권리가 있어.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오후 은숙은 남편의 차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고로 많이 파손되었지만 보험회사가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은숙, 민지, 민수는 견인 보관소로 갔다. 이 차입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차. 은숙은 그 차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차 안에서 남편은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 것이다. 안을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은숙은 차 문을 열었다. 에어백이 터진 흔적. 운전석에는 아직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은숙은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서류들이 있었다.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은숙은 그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김진아,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숙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뭐야?
민지가 엄마의 어깨를 안았다. 엄마, 왜 이런 사진을 차에 두고 다닌 거야? 우리는 뭐였던 거야? 은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견인 보관소 한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민수가 차 트렁크를 열었다. 거기에는 어린이용 장난감들이 있었다. 공, 인형, 그림책. 아빠가 그 아이한테 사준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빠는 우리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은숙은 일어나 트렁크를 봤다. 장난감들. 새 것 같았다. 최근에 산 것 같았다. 아빠는 그 아이한테는 이렇게 잘해줬구나. 은숙은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곰 인형이었다. 포장도 안 뜯어져 있었다. 이건 주려고 샀던 거겠지. 사고 나기 전에 은숙은 인형을 안았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인형. 하지만 그 마음은 자신을 향한 게 아니었다. 엄마, 그만 가요. 더 보면 안 돼요. 민지가 엄마의 팔을 잡았다. 응, 가자. 은숙은 인형을 다시 트렁크에 넣었다. 차 문을 닫았다. 그리고 견인 보관소를 나왔다. 그날 밤 은숙은 결심했다. 김진아를 직접 만나기로.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직접 들어야 해. 그 여자 입에서.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은숙은 민수에게서 받은 주소를 받다. 김진아의 카페 주소.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장례식장을 잠시 비우고 그곳으로 갔다. 작은 카페였다. 진아의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은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다. 카운터에 김진아가 서 있었다. 은숙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당신과 얘기하러 왔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기 손님들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 만나죠. 몇 시에 끝나요? 5시요. 그럼 5시에 여기서 기다릴게요. 은숙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김진아는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내왔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숙은 커피를 마시며 카페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김진아와 아이의 사진. 그리고 남편의 사진도 있었다. 은숙은 그 사진을 봤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한 얼굴이었다. 당신, 여기서는 이렇게 행복했구나. 5시가 되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카페에는 은숙과 김진아만 남았다. 김진아가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은숙 맞은편에 앉았다. 죄송해요. 김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엇이 죄송한 건가요? 모든 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은숙이 김진아를 똑바로 봤다. 그 아이 정말 제 남편의 아이가 맞나요? 김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부터였죠? 남편과 당신의 관계는 8년 전이요. 2017년 가을에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 카페 단골이셨어요. 지방 발령받아서 이 동네에 살 때요. 자주 오셨고 대화하다가 가까워졌어요. 은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죠? 죄송해요. 저도 그분이 결혼한 분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이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겼어요. 처음에는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그분한테 말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생활비도 대주시고 가끔 아이도 만나러 오시고 김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분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준혁이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 말에 은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좋은 아빠라고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였죠? 제 남편은 우리 딸, 아들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신 아이한테는 좋은 아빠였다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8년이에요. 38년을 저는 그 사람과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하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당신,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나요? 김진아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봤다.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 말에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도 남편이 죽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은 못해도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마음이 진짜였다고요? 은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마음 때문에 저는 38년을 바보처럼 살았네요. 남편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죄송해요. 그만해요. 죄송하다는 말. 은숙은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건 그 아이가 진짜 남편의 아이건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은숙은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김진아가 말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은숙은 멈춰섰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내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죄악이라고. 그래서 정리하고 싶다고. 은숙은 돌아서서 김진아를 봤다. 정리? 네. 저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내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김진아는 울면서 말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 그랬군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남편은 끝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네요. 네. 그분은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질투할 만큼. 은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이라. 그게 사랑인가요? 은숙은 카페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은숙은 혼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딸과 아들은 만류했지만 은숙은 고집했다. 혼자 할게.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민지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서재 문을 닫고 은숙은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남편은 늘 깔끔한 사람이었다. 은숙은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다.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서. 은숙은 그 서류를 펼쳤다. 수익자 란을 봤다. 1순위 박은숙 배우자
마이너스 50%, 이순이 박민지 딸 마이너스 25%, 삼순이 박민수 아들 마이너스 15%, 사순이 김진아 마이너스 10%. 은숙은 숨이 막혔다. 김진아. 그 여자 이름이 보험 수익자에 들어가 있었다. 10%.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남편의 보험금이 2억이었으니 2천만 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은숙은 계속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통장 사본. 은숙이 모르는 통장이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을 봤다. 매달 같은 날짜에 100만 원씩 이체되어 있었다. 받는 사람은 김진아. 매달 100만 원. 은숙은 손가락으로 내역을 훑어내렸다. 언제부터였을까? 2017년 11월부터였다. 거의 8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총 얼마지? 계산기를 두드렸다. 100만 원 12개월 8년 9,6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 이렇게나 많이. 은숙은 주저앉았다. 그 돈이면 집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아이들 학자금도 될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대체. 은숙은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그때 한 장의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진아에게 마이너스 생활비, 준혁이 학원비, 병원비. 아래에는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생활비 80만 원, 학원비 15만 원, 병원비 5만 원, 합계 100만 원. 남편은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해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두 개의 삶을 살았구나. 은숙은 메모지를 구겨버렸다. 집으로 와서는 하나의 가장, 성실한 남편, 책임감 있는 아버지. 하지만 바깥에서는 다른 여자의 남자, 다른 아이의 아버지. 38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야? 은숙은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장례식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그러다 남편이 늘 쓰던 밥그릇이 손에 잡혔다. 큰 사발.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여기서 밥 먹으면서 그 여자 생각했던 거야? 은숙은 밥그릇을 세게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당신은 나하고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여자를 그리워한 거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한 거야? 눈물이 흘렀다. 은숙은 싱크대에 기대섰다. 그릇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엄마. 왜 왔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지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지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최선을 다했어. 알아요, 엄마. 엄마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나를 버린 거야? 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은숙은 민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8년 결혼 생활. 그 시간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은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더 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민지가 말렸지만 은숙은 고집했다. 알아야 해. 끝까지 알아야 해.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남편은 늘 이 비밀번호를 썼다. 그래도 결혼 기념일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은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문자함을 열었다. 김진아와의 대화가 수백 개 있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오빠, 오늘 준혁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정말 듣고 싶다. 빨리 보내줘. 오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은숙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은숙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계속 읽었다. 오빠, 오늘 준혁이 유치원 입학식이에요. 올 수 있어요? 미안해. 오늘은 집에 행사가 있어서.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빠도 힘드시죠? 응. 미안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아니에요.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숙은 그 대화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행사.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났다. 민수의 취업 축하 모임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던 날. 남편은 그날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었다. 은숙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민지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이제 그만 봐요. 제발. 민지야. 엄마는 38년 동안 바보였어. 아니에요, 엄마.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르고, 돈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숨긴 거예요. 알았어야 했어. 느꼈어야 했어. 은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신호가 있었어.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자주 나갔어. 핸드폰도 늘 조심스럽게 다뤘고 나는 그냥 일이 바쁜 줄만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독이 됐네. 은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38년 동안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 여보, 당신은 여기 누워서도 그 여자를 생각했던 거야? 은숙은 남편의 베개를 안았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던 거야? 대답은 없었다.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은숙은 베개를 꽉 안고 울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지만 몸이 떨렸다. 새벽 3시. 은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어두웠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 남편, 은숙, 딸, 아들.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속의 당신은 진짜였을까? 은숙은 사진을 만졌다. 차가운 유리. 아니면 이것도 연기였을까? 은숙은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 여보, 당신은 대체 누구였어요? 조용한 거실에 은숙의 목소리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뭔데? 아빠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가 동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는 의무이고 하나는 사랑이야라고.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의무, 사랑.
엄마, 미안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의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은 의무였다는 뜻이다. 사랑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38년 동안 의무의 대상이었던 거네. 엄마,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은숙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민수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그래도 아빠는 엄마를 소중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8년을 함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럴까? 그럼요. 저는 믿어요. 은숙은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며칠 후 은숙은 김진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숙 씨, 저 진아예요. 무슨 일이세요? 저, 한 가지 드릴 게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중요한 거예요. 은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카페로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은숙은 다시 김진아의 카페로 갔다. 김진아는 이번에도 은숙에게 커피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드릴 게 뭔가요? 이거요. 김진아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그분이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은숙은 봉투를 받았다. 그분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은숙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읽지 않았어요. 봉인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은숙은 봉투를 바라봤다. 남편의 필체로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은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진아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요? 그분이 은숙 씨 생일 선물이라고 사두신 거예요. 아직 드리지 못하셨대요. 은숙은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였다. 간단하지만 예쁜 디자인. 이걸 나한테? 네. 그분이 정성껏 고르셨어요. 저한테 어떤 게 좋을지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은숙은 목걸이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 당신한테 물어봤다고요? 네. 죄송해요.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은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남편이 내 선물을 다른 여자한테 물어보다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은숙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은숙 씨. 네. 그분이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질투할 만큼 항상 사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랬군요. 그분은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두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은숙은 김진아를 바라봤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네.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관계.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은숙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저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은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워하고 싶어요. 당신을 그리고 남편을. 알겠어요. 하지만 은숙이 말을 이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남편에게 속았으니까요.
김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우리 둘 다 사랑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버렸네요. 그렇네요. 두 여자는 슬프게 웃었다. 은숙은 카페를 나섰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편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은숙은 편지를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은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편지는 5장이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38년 동안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진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진아를 만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발령받아 혼자 지낼 때 너무 외로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하면 항상 괜찮다, 잘 지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아를 만났습니다. 카페 주인이었던 그녀는 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졌고 선을 넘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외로움. 그게 변명이 되나요? 하지만 계속 읽었다.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 당신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겼습니다. 비겁하게도 진아와 아이를 도와주면서 당신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2개의 삶,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은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2개의 삶,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다.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2 사람을 다르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아이들의 어머니, 나의 아내. 당신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나의 도피처였습니다. 현실이 힘들 때 숨을 곳, 위로받는 곳.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습니다.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숙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다. 진짜 사랑은 나였다고. 정말 그랬나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최근 들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아이는 계속 도와주되 진아와는 헤어지기로.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당신과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은숙은 그 부분을 읽고 가슴이 아팠다. 돌아오려 했구나. 나한테.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게 돼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재욱. 편지가 끝났다. 은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그리움. 여보, 당신. 은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었다. 당신은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어. 은숙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편지로만 사과하다니. 직접 말했어야죠. 살아서.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없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숙은 민지와 민수를 불렀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은숙은 남편의 편지를 건넸다. 아빠가 남긴 편지야. 읽어봐. 민지와 민수는 편지를 읽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이게 아빠가 쓴 거예요? 응.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후회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지.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민수야, 엄마, 이 편지 때문에 아빠를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 아빠는 38년 동안 엄마를 속였어요. 그게 용서받을 일인가요? 알아. 그건 나도 알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그 38년이 거짓이었잖아요.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야. 은숙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빠는 나를 사랑했어. 비록 다른 여자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엄마,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렇게 믿고 싶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38년이 너무 허무해져. 민지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엄마는 강해요. 누구보다 강해요. 은숙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은숙은 다시 김진아를 만났다. 이번에는 은숙이 먼저 연락했다. 진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앉아 멀리 놀이터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준혁이는요? 유치원 갔어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편지 읽었어요.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이해했어요. 그분에게 진짜 가족은 사모님과 아이들이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거. 슬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분의 전부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은숙은 김진아를 바라봤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네. 8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항상 혼자였어요. 준혁이한테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 변명만 했어요. 김진아가 눈물을 흘렸다. 그분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저를 선택하지 않는지. 하지만 그분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항상 사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은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정말 그랬나요? 네. 그분은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사모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아 씨, 네. 준혁이, 잘 키워주세요. 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빠를 닮았다는 것도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은숙이 김진아를 바라봤다. 제 남편이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혁이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김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은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남편이 준혁이를 위해 모아둔 돈인 것 같아요. 통장이랑 보험 증서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준혁이 몫이에요. 남편이 원했던 거고요. 하지만 제발이요.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김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준혁이랑. 네. 은숙은 일어났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은숙은 공원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진아는 벤치에 앉아 은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두 여자 모두 울고 있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그날 밤 은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은숙은 편지를 꺼냈다. 이렇게 편지로만 사과하다니. 살아서 직접 말했어야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 말을 믿을게요. 나를 사랑했다는 말. 은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믿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은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미워하고 싶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네요. 3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워요. 은숙은 영정 사진을 만졌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을게요.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당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을게요. 은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요. 편히 쉬세요.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은숙은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남편의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다음 생에서는 저만 사랑해주세요.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남편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49제가 다가왔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했다. 은숙은 남편을 위해 절에서 49제를 지내기로 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민지가 말했다. 아니, 엄마 혼자 갈게. 혼자요? 응. 마지막은 혼자 보내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49제 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검은색 한복.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을 보니 많이 늙은 것 같았다. 지난 49일 동안 많이 지쳤나 보다. 여보,
오늘 당신을 보내주러 가요. 은숙은 혼잣말을 했다. 절로 가는 길,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 당신은 가지만 세상은 계속되는구나. 절에 도착했다. 스님이 은숙을 맞이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49제 법회가 시작되었다. 은숙은 혼자 절을 올렸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숙은 눈을 감고 기도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법회가 끝나고 은숙은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다. 작은 함. 그 안에 남편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여보. 은숙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다. 직접 쓴 편지. 당신이 편지 남긴 것처럼 나도 편지를 썼어요. 은숙은 편지를 펼쳤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49일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49일. 참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짧았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과할 수 있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도 인간이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당신이 다른 사랑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의 절반밖에 몰랐던 거네요. 그게 가장 슬퍼요.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났어요. 김진아. 그녀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 준혁이도 봤어요. 당신을 닮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당신의 두 개의 삶을, 당신의 두 개의 사랑을. 나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조금 슬플 뿐이에요. 우리의 38년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늙어갔어요.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을게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당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길. 죄책감도 괴로움도 없이.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안녕 여보. 당신의 아내 은숙. 은숙은 편지를 다 읽고 유골함 앞에 놓았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은숙은 눈물을 닦았다. 스님이 다가왔다. 보살님, 고인을 잘 보내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인은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보살님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3. 절을 나서는 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여보, 잘 가요.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차를 세우고 공원에 들렀다. 남편과 자주 산책하던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아름답네. 은숙은 오랜만에 꽃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지난 49일 동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옆 벤치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겠지. 은숙은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은 없나 봐. 완벽한 결혼도 없고. 은숙은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 핸드폰이 울렸다.
딸 민지였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어디세요? 공원에 잠깐 들렀어.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그럼 천천히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은숙은 일어났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정말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엄마, 어서 오세요. 고맙다, 민지야. 민수도 곧 올 거예요. 오늘은 가족이 다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 좋아. 식탁에는 은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들. 엄마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요. 고마워. 은숙은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왜 울어요, 엄마?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민수가 도착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괜찮았다. 자, 그럼 먹을까요? 민지가 밥을 퍼주기 시작했다. 은숙은 따뜻한 밥 한 술을 떠먹었다. 맛있네. 오랜만에 느끼는 밥맛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앞으로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 은숙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응.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은숙은 미소 지었다. 그동안 아빠를 위해 살았고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강해졌어. 은숙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있으니까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어.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 웃음도 나왔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남편이 없어도 가족은 계속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은숙은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집을 정리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다. 여보, 이제 보내드려요. 남편의 옷, 신발, 시계. 하나하나 정리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것을 시작했다.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어서 오세요. 요가 선생님이 반겨주었다. 잘 부탁드려요. 은숙은 수업에 참여했다.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풀어나갔다. 이렇게 내 몸에 집중한 게 언제였지. 세 번째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 은수가 오랜만이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은수가 너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은숙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어느 날 은숙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평생 처음이었다. 남편과 함께 볼 때는 늘 남편이 고른 영화를 봤다.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참았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골랐다. 로맨스 영화. 영화관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이구나. 영화가 끝나고 은숙은 극장을 나섰다. 기분이 좋았다. 나도 할 수 있네. 길을 걷다가 꽃집을 발견했다. 들어가서 꽃을 샀다. 자신을 위한 꽃.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예쁘다. 은숙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숙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요가도 계속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혼자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다. 어느 날 아침 은숙은 거울을 봤다. 내가 웃고 있네.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 나 행복한가 봐. 은숙은 놀라웠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자신이 행복하다니.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거실에 작게 걸어둔 사진.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어느 봄날 오후, 은숙은 남편의 산소에 갔다. 처음으로 혼자, 여보 왔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 아이들도. 은숙은 잔디에 앉았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요. 놀랍죠? 바람이 불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처음에는 당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죠.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사람이었으니까. 완벽할 수 없었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우리의 38년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어요. 아이들도 낳았고 함께 웃기도 했고. 은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정말 당신을 놓아줄게요.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 은숙은 일어나 산소를 쓸어내렸다. 깨끗하게. 안녕, 여보. 그곳에서 편히 쉬어요. 은숙은 뒤돌아서서 걸어 내려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 은숙은 멈춰서서 다시 한번 산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여보. 38년 동안. 그리고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차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좋은 날씨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은숙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어디세요? 아빠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요?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은숙의 목소리는 밝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갈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전화를 끊고 은숙은 계속 운전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있어. 은숙은 미소 지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빈집에 인사를 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차,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름답다. 은숙은 차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어. 그렇게 남편의 그림자 속에 살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박은숙, 62세.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 여자. 에필로그 1년 후, 은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숙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카페. 오전에는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카페를 운영했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아이를 데리고. 어서 오세요. 은숙이 반겼다. 사모님, 김진아였다. 그리고 준혁이. 진아 씨.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모님 카페인 줄 몰랐어요. 그랬구나. 앉아요. 은숙은 커피를 내왔다.
준혁이에게는 주스를. 할머니, 고맙습니다. 준혁이가 밝게 웃었다. 그래, 천만에. 은숙은 준혁이를 바라봤다. 여전히 남편을 닮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준혁이 많이 컸네요. 네,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대단한데. 김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카페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아 씨도 잘 지내요? 네. 준혁이랑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사모님, 응?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엄마, 저기 아저씨 사진이에요. 작은 사진이었다. 은숙,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응, 저 아저씨가. 김진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이 아빠야. 은숙이 대신 말했다. 할머니도 아빠 아세요? 응. 할머니는 아빠의 첫 번째 가족이었어. 첫 번째요? 그래. 그리고 너는 아빠가 사랑한 특별한 아이야. 준혁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웃었다. 아빠 멋있어요. 은숙은 준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멋진 아빠였지. 김진아와 준혁이가 카페를 나갔다.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은숙은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봤죠? 준혁이 잘 크고 있어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모두 괜찮아졌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새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은숙은 밝게 맞이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은숙은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행복했다.